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 강남에서 근무하는 32살 직장인 이태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좀 민망하긴 한데,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영어 학습법에 관한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제 이야기가 좀 야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진짜 제 경험이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지금 판교에 있는 메디케어테이라는 의료기기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미국, 영국, 독일 등 해외 거래처들이 꽤 많은 편이에요. 입사하기 전에는 몰랐는데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일 고생한 게 다름 아닌 영어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영어랑 원수 같은 사이였어요. 학창 시절부터 영어는 늘 빨간 펜 선생님 같았달까요? 토익 점수도 간신히 700점대 초반, 어학연수 같은 건 집안 형편상 꿈도 못 꿨고요. 태연아, 넌 뭐만 하면 영어 앞에서 쫄아버리냐? 친구들은 항상 저를 그렇게 놀렸죠. 실제로 외국인들 앞에만 서면 머릿속이 백지장처럼 하얘지고 간단한 How are you? 에도 I'm fine 이러고 있었으니까요. 입사할 때도 영어가 필요할 줄은 전혀 몰랐어요. 면접에서도 영어 관련 질문이 전혀 없었고 제 주 업무가 국내 영업 지원이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팀장이 갑자기 저를 불렀어요. 태연 씨, 내일 미국 바이어들이랑 화상회의 있는데 같이 들어가 봐요. 경험 삼아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망했다. 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면서도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죠. 네, 팀장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씩씩하게 대답은 했지만 그날 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다음날 회의실에서 저는 그냥 얼빠진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미국 바이어들이 영어로 질문할 때마다 팀장과 과장님들이 능숙하게 대답하는 걸 보면서 나는 도대체 뭐하러 여기 앉아 있나 싶었죠. 가끔 저한테도 질문이 날아왔는데 그때마다 sorry, I don't understand 이 문장만 반복했어요. 진짜 개망신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팀장이 한숨을 쉬면서 말했어요. 태연 씨, 우리 팀에서 당신이 제일 어리니까 영어 좀 공부해야겠어요. 앞으로 해외에 미팅 많아질 텐데 그날 집에 가는 길에 진짜 울고 싶더라고요. 이러다가 잘리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부랴부랴 영어회화 학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온라인 강의를 찾아봤는데 그건 제 성격상 안 맞을 것 같았어요. 의지박약이라 혼자서는 절대 못해요. 그래서 오프라인 학원을 찾았죠. 인터넷에서 강남 직장인 영어회화 이런 식으로 검색해보니까 집 근처에 글로벌 스피치라는 영어학원이 있더라고요. 퇴근 후에 바로 가봤어요. 학원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작은 규모였어요. 소규모 그룹 수업 위주로 하는 곳 같았죠. 리셉션에 앉아있던 직원이 원장님을 부르러 갔어요. 잠시 후 들어온 원장은 말 그대로 저를 뒤통수를 딱 쳤습니다. 짧은 검정 스커트에 흰색 블라우스를 입은 여자가 나타났는데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으로도 뭔가 달라 보였어요. 게다가 얼굴이 와, 진짜 예쁜 거예요. 마치 대학교 MT에서 짝사랑했던 선배 같은 느낌? 그보다 더 예쁘고 세련됐지만요. 키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도 비율이 너무 좋아서 모델처럼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윤주영입니다. 글로벌 스피치 원장이에요. 원장의 목소리는 또 얼마나 고왔는지 그 자리에서 제 심장은 이미 반쯤 녹아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곧바로 레벨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작은 상담실로 들어갔습니다. 간단한 영어 대화로 수준을 파악할게요. 긴장 풀고 편하게 대답해주세요. 그래놓고 원장은 완벽한 미국식 발음으로 질문을 시작했어요. Where did you learn English before? 이런 기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했는데 저는 바로 얼어붙었죠. 이 예쁜 여자 앞에서 개망신당하는 기분이더라고요. 스쿨. 인 스쿨. 이런 식으로 더듬거리면서 대답했고 영어로 대화가 안 되니까 한국어로 섞어서 겨우겨우 테스트를 마쳤어요. 테스트가 끝나고 원장은 솔직하게 말했어요. 태연 씨, 솔직히 기초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할 것 같네요. 저는 민망해서 웃으면서 네, 알고 있어요. 제가 영포자거든요 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원장이 스케줄표를 보더니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문제가 있네요. 지금 초급반이 다 찼거든요. 다음 달에 새로운 초급반이 열릴 예정인데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으세요? 저는 솔직히 기다릴 여유가 없었어요. 다음 주에도 미팅이 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망한 표정으로 일어나려는데 원장이 갑자기 말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초급자분들이 모이기 전까지 제가 직접 1대1로 레슨을 해드릴게요. 어떠세요? 그 순간 저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예쁜 여자와 단둘이 공부한다고? 꿈인가 싶었죠. 네, 좋습니다. 너무 빨리 대답해버려서 약간 오버했나 싶었는데 원장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내일부터 시작할게요. 저녁 8시에 와주세요. 그렇게 저는 꿈같은 영어 수업을 시작하게 됐어요. 매일 저녁 8시 학원의 작은 상담실에서 주영 원장과 단둘이 영어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무지하게 긴장했어요. 그냥 예쁜 여자 앞에서 영어를 더듬는 것도 민망한데 그 여자가 내 선생님이라니. 근데 의외로 주영 원장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었어요. 기초적인 회화부터 천천히 알려주면서 제가 잘 못하는 부분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해줬죠. 발음이 이상하면 제 입 모양을 직접 손가락으로 고쳐주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향수 냄새도 너무 좋았고 수업이 끝나면 항상 복습 숙제를 내줬는데 저는 무조건 완벽하게 해갔어요. 잘 보이고 싶어서 평소에는 절대 안 하는 예습까지 했다니까요. 덕분에 영어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는 게 느껴졌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녁 수업이 끝나고 주영 원장이 저한테 물었어요. 혜연 씨, 오늘 저녁 시간 있어요? 사실 초급반 모집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진도 계획을 좀 상의하고 싶은데 당연히 저는 네 라고 대답했고 그렇게 우리는 학원 근처 작은 이자카야에 가게 됐어요. 처음으로 학원 밖에서 만나는 거라 엄청 설렜죠. 술이 몇 잔 들어가니까 대화가 더 편해졌어요. 주영 원장도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 달리 자연스러워졌고요. 그녀의 사적인 이야기도 듣게 됐는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온 후 한국에 돌아와 학원 강사로 일하다가 작년에 독립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운영이 쉽지 않아서 고민이 많다고. 그래서 태연 씨 같은 수강생이 더 필요한데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사람들이 잘 안 들어와요. 그 말을 듣는데 갑자기 짠해지더라고요. 이렇게 예쁘고 능력 있는 사람도 사업하는 게 쉽지 않구나 싶었죠. 술자리가 무르익고 소주 2병이 비워질 쯤 주영 원장이 슬쩍 질문했어요. 태연 씨는 여자친구 있어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혹시? 하는 기대감이 들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죠. 아니요, 없어요. 회사 다니면서 만날 시간도 없고. 그랬더니 주영 원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래요? 의외네요. 태연 씨 같은 남자가 솔로라니. 그 말에 제 자존감이 순간 하늘을 찔렀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되물었죠. 원장님은요? 남자친구 있으세요? 주영 원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있었는데 헤어진 지 좀 됐어요. 학원 차리면서 바빠지니까 연락도 잘 안 되고 자연스럽게 끝났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기회다 싶었죠. 근데 그 생각이 얼굴에 너무 드러났는지 주영 원장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뭐 그렇게 좋아요? 남의 이별 소식이? 저는 당황해서 술잔을 들었는데 너무 급하게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서 콜록콜록 기침을 했어요. 주영 원장이 웃으면서 제 등을 두드려줬는데 그 손길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주영 원장이 조금 취해서 제가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그녀의 집은 학원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의 오피스텔이었어요. 현관 앞에 도착해서 인사를 나누는데 갑자기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요즘 학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데 오늘 덕분에 많이 풀렸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영어도 배우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침묵했어요. 뭔가 더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서로 꺼내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였죠. 주영 원장이 열쇠로 문을 열면서 말했어요. 들어가서 커피라도 한잔 할래요? 네. 바로 그 유명한 대사죠. 영화에서만 들어봤는데 실제로 듣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저는 들어갔고 커피는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주영 원장이 먼저 다가와 제 셔츠 깃을 잡아당겼어요. 그리고 우리의 입술이 자연스럽게 맞닿았죠. 부드러운 그녀의 입술 감촉에 온몸이 저릿했어요. 입맞춤은 점점 깊어졌고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급하게 느껴지면 말해요. 그녀가 속삭였지만 저는 이미 이성을 반쯤 잃은 상태였어요. 괜찮아요. 저도 원하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침실로 향했고 그날 밤 정말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주영 원장이 흥분할 때마다 영어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Oh my god. Yes. Right there. Don't stop.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곧 저도 영어로 화답하기 시작했어요. You're so beautiful. I want you so much. 제 발음이 엉망이었을 텐데도 그녀는 더 흥분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 머릿속에서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평소에는 영어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았는데 그 순간만큼은 영어 표현들이 술술 나오는 거예요. 마치 몸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주영 원장은 이미 일어나 커피를 타고 있었어요. 서로 눈이 마주치자 약간 어색했지만 그녀가 먼저 웃으면서 말했어요. 굿모닝. 태연, 잘 잤어? 그녀가 갑자기 반말을 하니까 더 친근하게 느껴졌어요. 저도 웃으면서 대답했죠. 너무 잘 잤어. 아침에도 우리는 다시 한번 사랑을 나눴고 여전히 그녀의 입에서는 영어가 쏟아졌어요. 이번에는 저도 더 적극적으로 영어로 대답했고 신기하게도 전혀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겉으로는 선생님과 학생이었지만 수업이 끝나면 연인이 됐죠. 때로는 학원 상담실에서 몰래 하기도 했고 가끔은 수업 시간에 은밀한 메시지를 주고받기도 했어요. 그리고 밤이 되면 우리는 항상 특별 수업을 했습니다. 물론 영어로요. 놀라운 건 정말로 제 영어 실력이 빠르게 늘었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화상회의를 할 때도 자신감 있게 대답할 수 있게 됐고 간단한 프레젠테이션도 할 수 있게 됐어요. 팀장도 놀라워했죠. 태연 씨, 영어가 확 늘었네요. 뭐 먹었어요? 저는 그냥 웃으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그 좋은 선생님과 매일 밤 뜨거운 공부를 하고 있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당연히 참았죠. 어느 날 우리는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그동안은 주로 학원이나 그녀의 집에서만 만났거든요. 한강공원에 나가서 자전거도 타고 치맥도 먹고 정말 오랜만에 연애하는 기분을 느꼈어요. 강변에 앉아서 맥주를 마시면서 그녀가 물었어요. 태연아, 우리 사이 어떻게 생각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예쁜 선생님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좋아해. 그냥 육체적인 관계 이상으로.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어요. 나도 처음에는 그냥 학생이었는데 이제는 특별한 사람이 됐어.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사랑해라는 말을 주고받았어요. 영어로요. I love you. 그리고 약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회사에서 큰 변화가 생겼어요. 미국 지사로 단기 파견을 갈 사람을 뽑는데 제가 선발된 거예요. 영어를 잘하는 신입이 필요하다면서요. 당연히 저는 정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주영이랑 3개월 동안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주영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녀는 진심으로 기뻐해줬어요. 태연아, 정말 축하해. 이건 내 경력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근데 3개월 동안 못 만나잖아. 괜찮아. 요즘 화상통화도 있고 그리고 내가 미국에 놀러 갈 수도 있잖아? 그녀의 긍정적인 태도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출국 전날 밤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녀는 영어로 속삭였죠. I'll miss you every day. Come back to me soon. 제가 미국에 도착한 첫날부터 우리는 매일 화상통화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서로 보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있었죠. 3주가 지났을 때 주영이 깜짝 소식을 전했어요. 태연아, 내가 다음 주에 LA로 갈 것 같아. 진짜. 어떻게? 미국 어학원 견학 프로그램이 있어서.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내가 거기 있으니까 신청했지. 그렇게 우리는 LA에서 일주일을 함께 보냈어요. 낮에는 각자 일을 하고 밤에는 호텔에서 만나 그동안의 그리움을 달랬죠. LA의 밤하늘 아래에서 나눈 입맞춤은 정말 영화 같았어요. 그리고 주영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간 후 제 영어 실력은 정말 엄청나게 향상됐어요. 미국인들과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농담도 주고받을 수 있게 됐죠. 회사에서도 인정받아서 파견 기간이 끝난 후에도 미국 지사와의 연락을 담당하게 됐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날 주영이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녀를 보자마자 달려가 안았죠. 3개월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보고 싶었어, 주영아. 나도. 태연아.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주영이 조용히 그런데 진지하게 물었어요. 태연아, 혹시 나랑 살래? 순간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어요. 그녀는 진지했어요. 학원이 요즘 잘 되고 있고 나도 이제 안정적인 관계를 원해. 저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당연하지. 같이 살자. 그렇게 우리는 동거를 시작했고 약 1년 후에는 결혼까지 했어요.
지금도 우리는 가끔 영어로 서로의 사랑을 속삭이곤 합니다. 특히 그런 순간에는요.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두 가지 고민이었던 영어와 연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한 셈이네요. 물론 이런 방법이 모두에게 맞는 건 아니겠지만 저에게는 완벽했어요. 어떤 분들은 그냥 영어 학원 다니면서 사귀게 된 거잖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진짜로 믿어요.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중요한 건 부끄러움을 버리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사랑은 그런 부끄러움을 가장 효과적으로 없애주는 감정이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함께 영어 공부를 해요. 주영이는 저한테 영어 몽둥이라고 놀리고 저는 그녀를 영어 보자기라고 부르면서요. 가끔은 지나가던 외국인들이 우리가 영어로 속삭이는 걸 듣고 놀라는 표정을 짓기도 해요. 물론 그들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겠지만요. 그리고 주영이의 학원은 지금 강남에서 꽤 유명해졌어요. 물론 우리의 특별한 교수법은 다른 학생들에게 적용하지 않지만요. 그건 오직 저만의 특권이니까요. 여러분도 영어 공부할 때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영어는 결국 언어잖아요. 언어는 소통을 위한 도구지 시험 점수를 위한 게 아니라고요. 진짜 영어 실력은 교실이 아닌 실전에서 늘어요. 저처럼 특별한 방법으로 배우시는 건 글쎄요.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요. 물론 미국에 다녀온 경험도 도움이 됐지만 그 전에 이미 주영이와의 특별 수업으로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